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자룡이 간다 TV의 감독을 맡은 조자룡 인사드립니다. 저는 MC 김성규입니다. MC 김성규인가요? 네, 라이언입니다. MC 라이언인가요? 예. 김성규인가요? 라이언인가요? 본명은 김성규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가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에 왔네요. 저희가 왜 왔죠, 여기를? 여기에 엄청난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맛집.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방송의 컨셉은 맛집인가요? 네, 맛집이고 사장님이 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연. 네네. 그러면 종로에 이 정도 거리면 상당히 비싸겠죠? 그럼요. 여기는 사실 개인이 들어와서 장사하기 조금 힘들고. 본점들이 안테나 매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자영업을 하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처음 장사를 할 때는 추천을 하지 않는 그런 곳이군요. 그쵸. 아무래도 좀 고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겠죠. 고수들이. 네. 자, 그럼 오늘의 만나실 주인공을 좀 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보이는 곳이 이 매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매장. 조개 갈비찜 전문점이라고 돼 있네요. 네, 이쪽에 보시면. 네. 찌양님께서. 이게 1200만, 900만 유튜버 쭈양님하고 햄찌님. 1200만 유튜버 햄찌님이 위찜에서 이걸 찍으신 건가요? 네, 위찜에서 찍었고. 야. 중요한 거는 이게 광고가 아니고 직접 오셔서 맛있어서 찍어주셨다는 거. 실질적으로 광고가 아니고 와서 맛있어가지고 실제 찍어준 이제 촬영이군요. 찐 맛집입니다. 거의 이런 경우는 있나요? 글쎄요, 저도 사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지만 네. 저 2천만 원 주고 썼습니다. 2천만 원 주고 네. 2천만 원 준 거를 다른 유튜버를 썼습니다. 위찜 대표님께서는 네. 무료로 하셨네요. 그렇죠. 그만큼 엄청난 맛집이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수족관이 이렇게 있네요. 수산물들이 가득하고. 네. 자, 짜잔. 여기 특이한 사항이 여기 매장 앞에 이렇게 테이블들이 다 있네요. 5개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셨습니까? 저희가 혹시 오늘 촬영을 왔는데. 네네. 혹시 누구시죠? 저는 지금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저는 채널의 감독을 맡고 있는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혹시 그러면 체인점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이요? 지금 그러시군요. 이제 식사 정리 다 끝났는데 먼 길 오시라고 배고프시죠? 네. 일단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방으로 보겠습니다. 가시죠, 한번. 대표님이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먼 길 오셨는데 해드려야죠. 자, 이제 요리를 해야 되니까 장갑을 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대표 음식이 조개 갈비찜을 드셔보셔야죠. 여기 오셨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메뉴가 완성이 됐고,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이제 밀어서 이쪽에 이제 배를 눌러주면, 이제 홀에서 와서 이제 가서 손질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음식 나갈 준비 끝난 건가요? 음식 나갈 준비는 다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문어 전복 메뉴라던가 오징어 전복 메뉴가 되면 이제 여기 문어가 올라가고 전복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똑같고 거기에다가 추가만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저희가 잠시 뒤에 맛을 보겠지만 네. 이 국내산 돼지갈비찜을 이제 직접 만드셨고 각종 몸에 좋은 야채가 다 들어갔고 거기에 조개에도 보면 키조개부터 가리비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푸짐하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초창기 위찜은 이쪽이 등뼈찜이었어요. 그리고 조개 쪽에 쑥죽 콩나물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음식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거는 저희가 뭐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로서 어떤 방향성이기도 한데 저희는 모토가 그래요. 일단은 이 재료에 대해서는 저희 모토가 즐거운 외식생활, 건강한 외식생활입니다. 일단 건강한 재료를 써야 되고 먹음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도 이제 메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10명 중에 6명을 만족시킬 대중음식을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매니아들 특이한 3-4명을 위해서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한번 맛을 보러 한번 가보죠. 가보시죠. 위찜이 무슨 뜻이죠?
윗짐이라는 뜻은 대부분 뭐 소 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네이밍을 할 때는 위가 영어의 유리라는 뜻이고요. 근데 저희가 찜유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서는 같이 합쳐서 만들었는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를 찜했어, 우리는 이 메뉴를 찜했어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가 혹시 가격이 이렇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지금 4인 가격이 이거 이제 4인 기준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메뉴의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인이 45,000원. 네네. 4인이 3,000원. 네. 요거는 이게 4인은 72,000원이네요. 기본 메뉴가 그래요. 기본 메뉴가 거기에 이제 문어나 뭐 오징어나 이런 게 추가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기본에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속 먹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리의 좀 편리성을 위해서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원판에다가 추가만 해서 메뉴가 바뀌는 거죠. 처음에 봤을 때 조금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메뉴를 보니까 사실 좀 되게 저렴하게 주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들어요. 대부분의 손님들 반응이 어떠냐면 바깥에서 메뉴 가격만 보고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와서 드셔보시면 요즘에는 말 그대로 삼겹살도 1인분에 14,000원에서 16,000원 시대고 성인 남자 둘이 가서 3인분 이상을 먹어야 되는 시대인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작이 45,000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거는 14,000원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느끼시는데 대부분 드셔보시면 오히려 양도 더 많고 더 배부르게 먹고 나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럼 저희가 불판을 보면 보면 지금 불판이 지금 네.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초창기 모델에는 기성품을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렌즈 2개를 붙여서 쓰다가 또 위험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메리평을 썼더니 또 화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테이블 타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려가지고 이걸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직접 제작해서 지금 특허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윗집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화구입니다. 네, 트윈 우스타를 직접 개발을 했어요. 대표님 이거 하신 걸 보니까 뭐 하나 대충 하신 건 없으십니까? 일단은 배가 너무 고픈데 일단 음식 앞에다 한번 놓고, 드시면 그럼 이제 손질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손님상의 메뉴가 나가면 작은 조개류들은 입을 벌린 조개류들은 익혀서 나온 거니까 먼저 드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키조개는 익혀서 드셔야 되고 갈비찜도 완조리가 된 거니까 야채만 숨 죽으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요 피조개는 초장을 찍어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초장이랑 간장은 저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초장을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조개류들은 초장이나 간장 기호껏 드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다 익은 거니까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놔드리고요. 네, 어떻게 맛이 좀 괜찮으신가요? 네, 웬만한 회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이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신선도가 생명인 것 같습니다. 재료의 신선도. 그 대표님 궁금한 게요. 고깃집에 보면 이제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서비스를 네네네. 그릴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지금 윗집도 그런 유사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또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인건비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한데 이 조개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주 드시는 분들이 아니면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있게 먹고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맛없게 먹고 나갔다는 이 이미지가 박히면 다시 재방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는 방법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죠. 그럼 그만큼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이런 설명이나 서비스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키조개는 육수가 한번 팔팔 끓으면 그때 드시면 됩니다. 제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보면 제가 이제까지 먹었던 갈비 중에 한 10배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희 갈비에. 그러니까 고기의 선택부터 네. 숙성의 방법에 따라서. 조리 이제 어떤 그런 가공 방식 자체를 여기 초점을 두고 만든 겁니다. 갈비를. 예. 원래 그 갈비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개로 시작하신 거예요? 만드실 때? 처음부터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해산물도 먹고 싶고
육류도 먹고 싶은데 해산물만 먹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네, 육류만 먹기에는 좀 느끼하고 이제 이런 개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메뉴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음식을 아웃소싱해서 만들어서 줘서 먹는 느낌은 아니고 근데 여기 사장님이 개발해서 체인점에 가도 아 이거 사장님이 개발해서 만든 음식이다 네네. 이런 느낌이 드나요? 다른 점에 가서도?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아까 주방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MSG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 MSG는 전혀 안 넣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건강하게? 그럼요. 저희의 모토가 어쨌든 건강한 매직 생활, 즐거운 매직 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주로 이 메뉴 레시피를 바꿀 때 뭐를 참조를 많이 하냐면 저희 이제 일반 손님들이 매장 와서 드시고 블로그 올려주시는 걸 보고 거기 참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맛이 1년 단위로 한 번씩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1년의 반응을 보고 예를 들어서 맵다, 달다 이런 반응을 보고 맛을 좀 조정을 하고 또 본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출시를 해보고 또 반응을 보고 조절을 하고 그래서 6년 동안 한 5번 바뀐 것 같아요. 맛이. 그러면 대표님 내돈내산 블로그 후기를 보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블로그 후기에서 고객에 대한 피드백을 거기서 얻는다? 예, 왜냐면은 저도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말인데 저도 좀 집단지성이라는 거를 믿는 편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생각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여기 좀 매출을 조금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했을 것 같은데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일단 작년 12월 기준으로 대략 한 1억 4천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1억 4천. 네. 그럼 사실 좀 마진율이 좀 궁금하거든요. 재료가 너무 푸짐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이라는 게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이 메인 메뉴에 대한 원가율은 무조건 35% 이상으로 코스트를 가져가요. 이상이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희 이게 찬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 거의 메인 메뉴가 위주거든요. 네. 근데 대신 이제 저희만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위찜이라는 브랜드의 색깔인데 대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류 판매를 많이 올리려고 메뉴를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죠. 일단은 주류 같은 경우가 참 이것도 좀만 생각해 보시면은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조리 과정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한번 보관만 하면 되고 갖다만 주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메인 메뉴 같은 경우는 야채를 손질을 해야 되고 조개 손질을 해야 되고 준비 일단 과정이 들어가고 조리를 하는 또 과정이 들어가고 나와서 또 손질을 해주는 과정이 들어가고 이게 다 인건비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 메인 메뉴가 부실하면은 손님들을 끌기가 힘들겠죠. 일단 비주얼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네.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그렇죠. 메인 메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점주분들한테 많이 해드리는 얘기가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야채 좀 더 푸짐하게 넣어줘봐야 원가로 따졌을 때 몇백 원 많아봐야 돈 천 원 차이인데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것보다 들러면서 힘든 게 낫다라는 말을 많이 해줘요 저는. 네. 대표님의 이런 경영 철학이 오늘 여기 그 위침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먹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장정 5명이 먹었는데도 네. 배가 부르네요. 당연히 다 드셨으면 네. 저희가 원래 보통 이제 이후 조개 쪽에는 칼국수를 많이 넣어서 드시고 그 배가 부른데 또 나오나요? 그럼요. 또 나오는 거 아니고 추가해서 드시는 겁니다. 추가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 드셔보시고 그렇다면은 보통 이쪽에는 칼국수, 갈비찜 쪽에는 볶음밥을 많이 드십니다. 보통 둘이서 오면은 요거 하나 시켜서 기본 시켜가지고 네. 밥이랑 칼국수 다 먹기는 좀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잘 드시는 남성 두 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배불르게 드시고 나시고요. 만약에 이제 연인들, 커플들 오면은 거의 이렇게 다 먹지는 못하죠. 그럼 네. 이 집은 딱 이거네요. 2인분 같은 3인분 같은 2인분. 네, 그러니까 저희 또 하나의 모토가 뭐냐면 자, 이 1차로 2차까지 책임지겠습니다가 또 하나의 모토예요. 네. 그러니까 밥은 밥대로 풍족하게 드시고 또 이제 이 특히 조개라는 메뉴 자체가 드시면서 술 안 땡기셨어요? 엄청 땡기긴 했죠. 네네. 그러니까 술도 먹고 밥도 되고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겠다. 네, 이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요거는 좀 약간 프랜차이즈 사업적인 면인 건데 이 코로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3년을 겪으면서 이 외식의 트렌드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새벽까지 먹자 마시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없어요. 대부분 1차에서 먹고 진짜 많이 가봐야 2차 후 정도?
하고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외식 트렌드 자체가. 여기가 대략 보니까 30평 되나요? 네, 실내부 전용 면적이 한 3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방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 20평 중반 정도 되겠네요. 홀만 해서 홀이 한 20평, 주방이 한 10평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넓겠네요, 홀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 월세가 혹시 어떻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 여기가 월세가 부가세 별도로 월세가 1,450에 관리비가 기본 50 해가지고 한 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1,650이 기본으로 나가고요. 이제 거기에 수도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과금들 그런 식으로 나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볶은 다음에 치즈를 안에다 넣어드리고 결국은 월세 1,500이다. 부가세 별도로 1,500이라고 보셔야죠. 1,5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제 생각에 매출이 1억대가 무조건 나와야겠네요. 그 정도는 나와줘야죠.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마진율이 한 22%에서 25% 사이가 나오겠죠. 20에서 22%? 네, 22에서 한 25 사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여러 매장들을 항상 이제 그런 회계 관리를 하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기도 해요. 솔직히. 네. 어떤 분들은 인력 하나 줄이고 본인이 좀 더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쉬고 서비스를 더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더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진짜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인건비에 대한 게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마진율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대표님 얘기를 종합해보면 20에서 22% 나오니까 그러면은 저번 달에는 한 2,500, 3,000씩이 나시겠네요. 그때는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거를 월세를 기준으로 삼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억을 팔았을 때 25%가 남았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팔았다. 그러면은 제 예상으로는 35% 정도 남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월세는 고정이고, 자 인건비 자체도 예를 들어 매출이 2배로 는다고 해서 사람이 2배로 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가 보통 기본적으로 7명, 8명이 일을 하는데 매출을 5천을 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10명을 쓰는 게 아니라 한두 명만 더 있으면 돼요, 또.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마진율이 크게 올라가죠. 이게 좀 가능한 게 사실 음식 자체가 네. 단가가, 객단가가, 테이블 단가가 네. 이것도 좀 높게 형성이 되고. 그쵸.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또 객단가가 진짜 중요하죠. 예.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진율이 예를 들어서 20%짜리인 5,000원짜리 해장국을 팔면 1,000원이 남는 거지만, 예를 들어 마진율이 10%인 예를 들어 이런 뭐 해산물을 2만원에 판다. 그럼 2,000원이 남는 거거든요. 한 메뉴를 팔았을 때. 예. 근데 이제 뭐 물론 회전율의 차이는 좀 약간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류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하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단가가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예전처럼 막 새벽까지 먹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이 벌까를 많이 고민을 하죠. 네. 약간 이 브랜드는 매출 한 5천 이상, 6천 정도 나올 수 있는 곳만 찾아 들어가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실제로 지방에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이 매장 어떤 상가 구입비라던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할 때 매출이 한 5천에서 뭐 많게는 8천까지 보고 들어가요. 네. 실제로 매장들이 다 그렇게 매출을 내고 있고, 네, 그 정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험을 걸고, 또 어쨌든 내가 내 장사를 하면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상쇄를 하려면 요즘에 매장 하나 하려고 그러면 지방에서도 보통 지방 기준으로도 2억 정도 들어가는데, 2, 3억 들어가는데, 최소한 그래도 내가 한 달에 1,000에서 1,500원 남아야 할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윗짐을 하면은 1,000에서 1,500이 남는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매장이 그 이상을 남겨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대표님께서 매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데 또 고집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런 이유는 뭘까요? 정주들이 나도 하고 싶다는데 보통 프랜차이즈 다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고민스러운 얘기인데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많이 내주면 좋죠 저희도. 근데 이 매장을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자리를 내줬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물론 뭐 사람 일이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면은 이게 진짜 참 장사가 안 되는 물론 그 가맹점주님 심정은 더하겠지만 본사 입장에서도 이제 진짜 괴롭거든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장사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매장은 막 사람들이 웨이팅 쓰고 미어지는데 우리 매장에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이 사람이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비참해지죠. 네, 비참해지죠 진짜.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천천히 가지만 물론 이제 꼭 그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가맹점을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진 않고 있어요. 점주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지만 모든 점주가 다 이 윗짐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모토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자, 오늘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촬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윗짐에 대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좀 팍팍 서비스 좀 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많이 네. 파시니까. 저희가 원래 이게 인심 넉넉한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뭐 장사나고 1억 넘게 판다고 하셨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요새 열어봐. 네. 열어봐 주실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2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조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달치 매출이 나옵니다. 실제 이게 네네. 윗짐 종로 직영점의 한 달치 매출이라는 얘기죠. 그날 매출인 거예요. 위에 보시면 매출 일자가 12월 1일부터 쭉 나오는데 12월 1일 금요일 날 480만 원을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럼 토요일 날 600만 원. 네. 야, 매출이 엄청나네요. 쭉 보면은 12월 16일 날 700만 원도 있군요. 네네. 그래서 쭉 봤을 때 합계가 12월 한 달 11억 3,800, 1억 4천 돈 팔았네요. 네, 그 정도 약간 못 팔았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증명까지 해주시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설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증명을 하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누군가 그러는데 그 증명에 설득력이 대해서 있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